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6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저분은 내가 계속해서 봤다고. 저러니까 내가 블랙을 건다 말다는 거. 내가 우리 방에 철회고 그런 말 쓰지 말랬죠. 장애 비하하는 거. 내가 그러니까 괜히 짜증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한테나 화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봐봐라. 저 하는 거 봐봐라. 하지 말라는 꼭 해요. 미운 7살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쓰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오늘 축구 뉴스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소식이 있죠. 네, 몇몇 소식이 또 이적설에 관한 소식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스페인 아스에서는 아스날전 마지막 훈련 세션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후안 데 프란과 디에고 코스타 그리고 필리페 루이스를 주목을 했습니다. 지난주 디에고 코스타는 공을 갖고 훈련을 다시 시작했으나 오늘 훈련 세션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아스날 원정을 떠나기 전 마지막 세션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스타가 만약에 회복을 한다 해도 팀원과 같이 훈련하지 않고 이틀 뒤 경기를 뛴다라는 건 좀 복잡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한편 팀의 중앙 수비수인 디에고 고디는 강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으나 무탈하게 훈련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별다른 추가적인 부상자는 이외에는 없으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내일 아침 영국으로 떠날 것이고 오후에는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훈련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후안 프랑은 레알 베티스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뒤에 한 3주 정도 뒤에 아마 팀에 복귀할 것 같고, 필리페 루이스는 회복까지 한 달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시즌 아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꼬마도 지금 부상자가 있죠. 네. 영국 텔레그라프 소식에 따르면 첼시는 이번 시즌 후에 모라타와 바카요코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첼시는 모라타와 바카요코가 떠나고 싶다고 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오는 오퍼를 모두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결정은 케빈 데 브라이너와 살라에게 배운 교훈이라고 합니다. 루카쿠도 포함이 되고요. 첼시는 모라타와 바카요코에게 풀핏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더 줄 것이고, 모라타와 바카요코는 둘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클럽 내부에서는 그들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고, 유벤투스가 모라타의 영입에 관심이 있고, 모나코 이제 바카요코를 팔았던 모나코 역시 이 선수를 다시금 데려오는데 뛰어들 수 있다라고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첼시는 그들의 이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팔 생각이 없고, 클럽 내부에는 어린 선수들, 특히 케빈 데 브라이너, 살라, 루카쿠 같은 경우 너무 팀이 성급하게 선수를 팔았다 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왔던 새로운 선수들에게 좀 더 시간을 줄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요. 이제 로만도 돈이 없고, 물론 그래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로만이 수많은 돈을 잃었기 때문에 씀씀이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데려왔다면 어떻게든 뽕을 뽑고 어떻게든 더 비싸게 팔면 팔았지, 네. 지금 팔면 충분히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면 되죠, 마이너스면.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맨유가 여전히 데니 로즈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데니 로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지난 가을 심각한 무릎 부상 회복에서 돌아왔지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리뉴는 여전히 로즈를 영입하려고 애쓸 것이며, 또한 기존의 자원인 다르미안과 루크쇼를 대체하기 위해서 토트넘에게 기꺼이 오퍼를 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즈는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14번의 출장만 하였고 선발로 7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로즈는 대체자로 풀럼의 티어니 사센용을 영입하길 바라며, 맨유가 로즈에 대한 관심을 접기 전에 빠르게 이 딜을 성공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이에요. 무리뉴는 그에게 받던 가능성을 아직
모습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 티어니는 셀틱이라는 이제 원펀맨 이 리그에서 조금 뭐 그래도 뭐 둘 중에 한 명을 데려오겠지만 로즈의 관심도 식은 건 아니다라고 아마 이 기사에서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 소식에 따르면 구자철은 또다시 부상으로 인해 한국으로 미리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구자철은 경기 중 무릎 안쪽 인대 부상을 당했으며 그의 부상 기간이 시즌 아웃이기 때문에 구자철 선수가 원하는 대로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었고 그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부상 기간에 대해선 나오지 않았지만 월드컵에는 참가할 수 있을 정도의 부상 기간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우크스부르크가 진짜 이제 강등권에서의 이제 멀어졌고 잔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네가 만약 가고 싶으면 한국 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구자철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구자철을 생각해 주는 것도 있고 구자철 헌신에 뭐 고마워하니까 배려해 주는 거겠죠. 뭐야 이거? 다음 소식은 영국 FA컵 결승전의 주심은 마이클 올리버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5월 19일에 열리는 FA컵 결승전 맨유와 첼시와 맨유 경기 주심으로 마이클 올리버가 임명이 되었으며 올리버는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고 잔루이지 부포는 올리버를 두고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올리버는 영국 FA와 인터뷰하길 결승전 주심으로 배정받았다라는 전화를 받고 개인적으로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결승전을 책임진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한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르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요즘에 그 잉글랜드가 키우는 또 젊은 심판이 있죠. 잉글랜드 항상 그 밀어주는 심판들이 있어요. 이제는 또 클라텐버그에서 올리버로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밀어주면 뭐하나 월드컵을 나가는 잉글랜드 주심이 없는데 러시아가 빠기 쳐서 잉글랜드 주심 뺐죠. 뺐죠. 골닷컴이 말하길 펩이 원하는 나폴리의 조르지뉴 미드필더 이 선수가 맨시티를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팀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펩이 왜 조르지뉴를 원하는지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한데 펩에게 조르지뉴는 아주 이상적인 플레이메이커이기 때문이며 조르지뉴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겸손이고 두 번째 단어는 결단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 특정 수준의 근본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만으로 계속 좋아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욱더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 펩과 함께 뛴 경험이 있는 사비 알론소는 조르지뉴 같은 선수가 가장 유명한 선수는 아닐지 몰라도 나폴리에서의 활약은 매우 완벽한 선수인데 그는 펩에게 아주 잘 어울리고 완벽히 맞는 선수다라고 말하며 그를 극찬하고 펩이랑 좋은 궁합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폴리 알론소는 리버풀 1도 안 책입니다. 저번에 그거 기념대회 잠깐 왔던 거 빼면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대회도 그때 경기도 미넨하고 리버풀 붙는 건데 전반은 리버풀 뛰고 후반은 미넨 갔잖아. 그렇다고 아무튼 조르지뉴가 나폴리에서 이적설이 꾸준하게 떠는 선수이고 선수도 원래 처음에는 잉글랜드로의 생활을 탐탁치 않아 하다가 리그에 대한 매력 그리고 자기를 원하는 금액적인 매력에 끌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시즌은 뭐 어느 팀에서든 뭐 맨유, 맨시티,
리버풀 아니면 다른 팀에서라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다음 소식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아스날 원정 소집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코스타가 부상 복귀 후 처음으로 소집이 됐는데 이틀밖에 남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디에고 코스타가 나오더라도 아마 후반 되게 짤막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새로운 선수로는 요런 뭐 세르지 선수, 요런 선수. 세르지는 이제 아틀레티코 B팀 레프트백 왼쪽 풀백이고, 그 다음 올라베 같은 선수가 있죠. 올라베, 여기 30번에 올라베. 이 선수는 B팀 중앙 미드필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여기 빠져있는 후안 프랑과 필리페 루이즈는 후안 프랑은 햄스트링 부상이고 필리페 루이즈는 완전히 골절당했기 때문에 둘 다 이 소집 명단에는 없습니다. 멤버는 좋은데 아스날도 좋아요. 근데 미들이 너무 상대가 안 되네. 미들이 너무 심한데. 수비도 그래서 수비 뭐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미들이 차이가 너무 심해. 수비하고. 아니야, 근데 요즘에 안 좋더라고 꼬마. 그래도. 근데 왜 안 좋지 이런 애들 데리고? 잘 모르겠네. 그냥 왼쪽 풀백 아무도 없으니까 왼쪽 풀백 조지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와중에 골키퍼가 오블락이라. 네, 합니다. 아니지, 나는 챔스 예측을 안 하지. 나는 그냥 레알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미넨도 딱히 좋아하진 않는데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그래도 미넨이 나아요, 전 개인적으로. 내가 몇 반대 레알 좋아하겠습니까? 다음 소식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 소식에 따르면 현재 아스날 감독 후보에 새롭게 올라온 랄프 랑닉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치 꼭 싫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라모스 보면은 별로 면상만 봐도 짠나가지고. 네. 스카이 스포츠가 이해한 바로는 아르센 벵거를 대체할 감독 후보 명단에 랄프 랑닉이 들어있음을 알렸습니다. 랄프 랑닉은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코치 재능을 가진 인물 중에 한 명이며 현재 라이프치히의 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클롭, 투엘 같은 유럽의 톱 감독들 중에는 몇몇이 랄프 랑닉의 전술과 감독 스타일에 지대한 영향이 미쳤음을 인정한 바가 있었고, 지금 뭐 루이스 엔리케나 비에이라, 아르테타 등이 또 다른 아스날 감독의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랄프 랑닉 역시 후보 명단에 들어가 있으며 아스날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59살의 랑닉은 현재 아스날 코치로 일하고 있는 옌스 레만을 비롯해 이미 에미레이츠의 많은 지지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스날 아카데미 코치가 될 메르테자커를 하노버 감독 시절 랑닉으로부터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해주었고, 그 후 그들은 좋은 친구로 남아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미슐린 타트, 이 선수 영입권에 가진 아주 큰 힘을 가진 사람이죠. 이 미슐린 타트가 랄프 랑닉의 열렬한 팬인 것이 이 아스날 새로운 감독직에 대한 좋은 힌트가 될 것이고, 이것이 큰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스카이 스포츠가 보도를 했는데, 랄프 랑닉이 사실 아스날 오면은 나쁠 거 없죠. 그 이유는 일단 전술적으로 뭐 이게 사실 근데 이 전술이라는 게 물론 좀 그 독일 전술, 독일 팀에 관한 전술은 맞아요. 하지만 뭐 일단은 그 어떤 축구를 하더라도 뭐 독일식 축구가 나쁜 건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스날이 EPL의 미넨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아무튼 그 특유의 좀 이제 랑닉은 또 운영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벵거가 했던 스타일의 영역에 아마 잘 맞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아스날이 어떠한 포지션의 감독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새로운 이제 뭐 구단주가 크랭케가 이제 자기 아들에게 좀 물려준다 하고, 그 아들이 뭐 이 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뭐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하니까
뭐 랑닉 같은 사람은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오히려 그냥 감독 역할만 제대로 하고 팀에 대한 운영 뭐 모든 것들은 다 뭐 다른 직책을 주거나 본인이 좀 어느 정도 개입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야, 아무튼 뭐 랑닉도 감독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 뭐 700억 800억 더 줄 거야 아마. 더 줄 거예요. 그리고 아스날도 선수 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바꾼다라는 게 있고 영입이 아니라 선수를 팔고 그 선수 팔고 난 다음에 돈을 얹어서 영입도 가능한 거니까. 다음 소식은 야후 스포츠와 던컨 캐슬에서는 보도하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사진이 좀 엉켰어요. 이거 잠깐만 좀 처리 좀 하고 갈게요. 제 잘못이에요. 미안해요. 네. 사진을 준비를 잘 한 줄 알았는데 엉켜서 가는 것보다 처리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니요. 다음 소식은 이 감독직에 관한 소식입니다. 야후 스포츠와 던컨 캐슬에서는 보도하길 포체티노는 토트넘에서 떠나는 것을 고려 중에 있고 레알로 떠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레알 마드리드 행을 위해 토트넘에서 떠나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하며 레알 마드리드 회장인 페레즈는 지단의 대체자를 물색하고 있고 포체티노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확고하다고 합니다. 페레즈는 라리가 5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에게 승점 15점이 뒤처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마드리드 소스에 따르면 포체티노가 지네딘 지단의 후임으로 가장 선호되는 감독인데 포체티노는 최근 맨유와 FA컵 준결승 2대1 패배 이후 토트넘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자꾸만 보도가 되는 듯합니다. 이 지단에 관한 평가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 왜냐면 뭐 지단이 뭐 지금은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4강 간 거는 아주 좋은 이제 결과물이고 그다음 연속 2번의 챔스 우승을 했다라는 건 네, 챔피언스리그 변경된 이후 전무후무한 그런 아주 좋은 기록이긴 하지만 일단 리그에서의 이제 전술 변화 그리고 고집 뭐 베일과 벤제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인 로테이션 그리고 이스코와 그 뭐랄까 그 모든 것을 이제 잘 어우르지 못하는 이런 감독에 대한 그런 자각력, 팀에 대한 자각력, 전술 부재 이런 것들을 꼽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또 레알 팬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레알 팬들 중에 하메스를 보낸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하메스를 왜 굳이 명단에도 넣지 말았어요? 명단에도 안 넣나? 그 사건이 발단이 돼서 하메스가 지금 뭐 조건부 바이아웃 달고 미네에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을 왜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것에 대한 뭐 실망감도 있을 수 있겠고 하다 보니 네. 뭐 평판이 좋기도 하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사실이라 그래서 포체티노? 근데 제 생각에는 포체티노가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 가서. 근데 이제
되려나? 어차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나오니까 기사가 원하긴 원하겠죠. 하메스 임대인데 경기 뛰냐고? 뛰지. 엄청. 아니요. 안 달리는데. 그 시간까지 뭐하러 달려? 여러분들 좀 자세요. 좀 주무세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지금부터 챔스 결승까지, 아니, 준결승까지 달리냐고 물어봐. 자라, 자. 좀. 지겨워.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전 벨기에 감독을 고소할 쿠르투아의 소식을 다뤘습니다. 첼시 골키퍼 쿠르투아는 그의 아버지, 쿠르투아의 아버지가 전 벨기에 감독이었던 빌모치가 쿠르투아 부자, 이 아들과 아버지가 이 벨기에 팀의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이유로 현재 고소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쿠르투아 아버지와 쿠르투아는 역고소,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 빌모치 감독이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크 빌모치에게 고소당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준비한다라고 말을 했고, 지금 준비를 약간 역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빌모치는 인터뷰에서 쿠르투아 아버지가 2016 UEFA 유로 경기에서 선수 선발 명단을 쿠르투아가 그 밖으로 누설을 했고 쿠르투아 아버지가 언론에 뿌렸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이것 때문에 법정도 한번 갔다 와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빌모치 감독 쪽에 이제 법정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자신들이 이제 또 역고소를 했으니까 또 그것에 대한 또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바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있을 수가 없는 약간 사건이죠. 네. 국대 감독을 고소한다. 국대 감독이 그 이제 뭐 선수를 고소한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 빌모치라고 하면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일본이랑 같은 조에 있었고 그때 골도 넣었던. 네, 빌모치 유명해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좀 키 작고 스트라이커. 인포도 보고. 아무튼 리버풀 에코 소식에서는 로마 구단주가 말하길 리버풀 구단주 존 헤니는 살라를 처음에는 오버페이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AS 로마 구단주인 제임스 팔로타는 살라의 리버풀 이적 당시 리버풀 구단주 존 헤니가 끝까지 살라를 구매하기를 꺼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SPN과의 인터뷰에서 팔로타는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살라딜은 리버풀 입장에서 당연히 아주 좋은 거래였으며, 로마의 풋볼 디렉터인 몬치 단장은 살라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고 잉글랜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 당시 리버풀과 협상 중이었는데 존 헨리는 리버풀이 오버페이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구단에게 쓴 소리를 내뱉었으며, 살라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4,200만 유로 한화 555억의 가격에 로마에서 리버풀로 이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보스턴 구단주. 그 보스턴 경기 보러 가면은 가끔 거기 있는 이제 뭐 축구 팬들, 뭐 리버풀 팬들이 그 조렌리는 다른 이제 뭐 그 스카이 라운지 그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1루석 그런데 보는데 구석에 사람 세워놓고, 그 영상도 유명한 거 있어요. 리버풀 팬이 계속 뒤에서 선수 영입해 달라고, 디펜더 계속 언제 영입해 주냐고, 리버풀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쓱한 보더니 알았어 손 한번 흔들고 가더라고. 그런 영상 되게 많아요. 그 말고도 항상 그 비슷한 자리에서 보나 봐. 그 어디냐면 그 일루석 쪽에 그 그물 쳐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되게 앉아서 봐도 막 거의 목만 딸랑딸랑 나오는 그런 자리. 왜 벽돌 있고 그런 자리에서 보더라고. 근데 그 이제 헨리 보고, 미국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 리버 팬들 많나 봐. 그러니까 뭐 그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뭐 해달라, 뭐 선수 영입해달라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계속 뭐 어디 뭐 포지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있고.
돈 많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 많으신 분 치고는 참 시계가 되게 약간 컬러풀한 걸 좋아하시네. 뭐 아니 뭐 안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좀 특이하시네. 수트에 약간 노란색. 다음 소식은 영국 텔레그래프에서는 아스날이 이탈리안 감독을 데려오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날은 만약 엔리케를 영입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첼시를 충분히 물리칠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엔리케는 당초 콘테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그의 1,500만 파운드 한화 227억 부근의 연봉 요구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리가 투엘을 선택한 상황에서 엔리케의 연봉 요구가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엔리케의 경우 첼시의 이적이 매우 가능성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포체티노, 사리, 알레그리 그리고 자르딘 같은 감독들도 아스날과 첼시로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르딘 감독 또한 아스날의 리스트에 있지만 아스날은 이탈리안 감독을 노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미리 언급을 했어요. 뭐 자르딘도 괜찮고, 일단 이탈리안 감독에 대한 뭐 전술적 고집 뭐 그런 걸 싫어하는 건가 모르겠네.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한 존병세는 아직도 자신은 더 뛰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주장인 존병세는 여전히 더 뛰고 싶어하며 여름에 그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존 테리는 지난 여름 아스톤 빌라와 1년 계약을 맺었으며 챔피언 결정전에서 매우 인상 깊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현재 챔피언십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아스톤 빌라는 챔피언십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자동 승격 순위 2위를 노려야 되는데 그 순위 2위 팀과의 승점 차가 4점이라고 합니다. 아마 플럼일 거예요. 네. 제임스 밀러는 챔피언스 리그 단일 시즌 최다 도움을 벌써부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단 그 전에는 루니와 네이마르가 8개로 3위에 랭크되어 있었고요. 피르미누가, 그리고 긱스, 웨즐, 사비 이런 선수가 7개. 현재 피르미누도 어시스트 7개로 진행 중에 있고, 밀러는 1위 기록인 9개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경기가 더 남았고 또 한 경기에 더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밀러가 이 기록을 더 갈아치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맨시티에선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기록이겠죠. 하긴 근데 이건 리버풀에서 더 상상을 못했지, 솔직히 말하면. 다음 소식은 옥채미, 옥황상제, 챔보, 툭툴러 이 선수는 남은 시즌을 살펴봐야 하지만 그에게는 매우 가혹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챔보의 남은 시즌은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이며, 하지만 그에게 더 큰 고통은 월드컵 불참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 그는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 무릎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수비수인 콜라로프와 경합 후 그의 무릎이 어설프게 꺾이면서 완전히 뒤틀어졌고 무릎에 부상이 생겼으며, 그리고 결국 그는 이번 부상으로 인해 월드컵 출전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은 이번 여름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를 위해 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 같다라는 영국 현지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게 내가 말했잖아요. 이때가 선수들이 제일 멘탈 나간다니까. 다치면 안 다쳐도 몸살이고 해가지고, 특히나 강등권 경쟁한 팀들은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옥체미가 특히나 이런 경우 못 가는 선수들이 멘탈이 진짜 한 오래 가요, 털리는 게. 왜냐면 4년을 기다렸고 그 4년 뒤에 다시금 자신이 똑같이 잉글랜드 아니면 그 당시 이제 자신의 국적의 소속팀이 또 월드컵을 간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때 본인이 뽑힐 거란 보장도 없거니와
지금 보장받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없다. 또 4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멘탈이 털릴까 봐. 나도 시즌 리버풀에서 못 나오는 건 괜찮아요. 옥체미가 잘해줬으니까 그거는 그것도 괜찮은데 월드컵은 좀 어떻게든 갔으면 좋겠네. 아무튼 뭐 참 조심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콜라로프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뭐 옥체미도 뭐 콜라로프를 뭐 어떻게 심하게 태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잘못 운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번 로버스가 챔피언십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블랙번 로버스는 다시금 챔피언십으로 승격을 했고 오늘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돈캐스터는 블랙번이 위건 이후 두 번째 자동 승격 지점을 차지하는 것을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블랙번 로버스의 캡틴인 찰리 멀그루는 81분에 헤딩골을 넣으면서 3부 리그에서 잉글랜드 2부 리그로 복귀를 알렸고 블랙번 로버스는 리그 1에서 2위 자리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네, 승격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멀그루는 마침내 킵카이스트 스타디움에서 10분을 남겨두고 헤딩골을 넣으면서 팀을 시즌 2위로 확정을 짓게 만드는 네, 저력을 보여주며 팀의 승격을 알렸다고 합니다. 승격 한번 떨어지면은 그 진짜 엄청 힘든 거죠. EPL로 승격하려고는 다음 시즌도 남았지 뭐. 힘든 거야 진짜. 떨어지는 거는 순식간이야. 떨어지는 건 뚝뚝뚝뚝 뚜둑. AS 로마 공식 성명을 로마는 발표했고 그들은 리버풀과 UEFA 당국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로마의 소수 팬들이 보인 혐오스러운 행동에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이를 규탄할 것이며 이들은 지난밤 경기 이전에 리버풀 서포터들과 충돌에 연루되며 클럽과 안필드에서 잘 갖추어진 태도를 보여준 절대 다수의 로마 서포터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고 이런 종류의 비도덕적인 행위는 축구에서 자리할 곳이 없으며 현재 로마는 리버풀, UEFA 당국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있는 53살의 리버풀 팬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클럽을 대표해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에게 기도가 함께한다라고 전해주었는데 일단은 뭐 그 다치신 분 두 명이 이제 좀 위급하신데 뭐 모르겠어요. 생명을 앗아갈 정도인지 아니면 일단은 중환자실에 계신 것 같아요. 좀 많이 맞으셔가지고 일단은 수술도 끝났다라고 하고 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니까 뭐 따로 이제 뭐 소식 올라오면 그럼 그거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어떤 데는 망치로 때렸다 하는데 어떤 분은 또 그 어떤 기사는 뭐 이렇게 벨트로 때렸다 하고 막 벨트로만 때렸다는 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현지에서 보신 분들이 좀 헷갈리신 걸 수도 있고. 손흥민이 올해 아시아 선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통산 세 번째 이상을 세 번째로 받았고 아시아 올해 선수상의 수상을 받으며 이 트로피도 이제 전달이 되었다라고 해요. 잘했지. 아시아에서 뭐 손흥민만큼 지금 뭐 공격 포인트를 유럽에서 특히 그런 빅클럽에서 빅리그에서 올린 선수가 없다 보니 이거는 뭐 수상은 당연한 거고. 네. 축하합니다. 진짜 손흥민 팬들은 나 이해 안 될 거야. 나 손흥민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향 차이기 때문에. 네. 여튼간 아무튼 뭐 상 받은 거는 축하드리죠. 카타르 메시 남태희가 프랑스 리그앙의 스타드 렌에서 공식 오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카타르 무대를 평정한 남태희가 프랑스 리강 소속인 스타드렌 이적 제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남태희 에이전트인 지세는 풋볼리스트와 한 통화에서 스타드렌이 남태희 소속 구단인 알두하일에 공식적인 이적 제안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8-19 시즌을 앞두고 공격수 보강을 바라던 렌은 프랑스 무대 경험이 있는 남태희를 눈여겨보고 있었으며 렌은 2017-18 시즌 현재 34라운드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수비는 팀이 괜찮은 선수들로 잘 채워져 있어서 잘하고 있지만 34경기에서 43골만 터뜨리며 승점 쌓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왼쪽 오른쪽 윙어에서 다 뛸 수 있는 남태희를 아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즌 중반에 이 디아프라 사코는 웨스트햄에서 이적한 공격수고 아무튼 이 디아프라 사코를 영입하며 어느 정도 공격에 해가를 좀 했었으나 여전히 공격에 아쉬움이 남아있고 팀도 선수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렌은 현재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2차 예선을 나갈 수 있는 5위와 승점 2점 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팀은 계속해서 유로파리그를 목표로 두고 나머지 4개의 라운드, 4번의 경기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한 다음에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해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정말 렌이 어차피 다음 시즌 프랑스 리그가 아시아 쿼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프랑스 무대 경험이 있는 남태희를 데려오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순전히 이 남태희의 에이전트인 지센에서 흘리는 그냥 뻥카일 수도 있죠. 몸값 올리기. 왜냐면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찾아봤습니다. 해외 기사. 이게 인용 기사인지 아닌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직접 에이전트가 이 풋볼리스트라는 한국 이제 언론사에게 말을 해준 거기 때문에 아직 소스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사실이어서 리그 앙에서 7위 하는 팀에 가서 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네. 아니 오퍼할 수는 있지 그냥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제 리그가 4라운드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에 분데스 같은 경우는 감독도 벌써 온다고 오피셜 때리는 판국에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이제 과거 남태희 선수가 프랑스 리그 발렌시아에서 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도가 있었다면 남태희를 꾸준히 지켜봤을 테고 근데 남태희가 지금 받는 금액적인 것들을 렌이 챙겨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 가야 된다라면 좀 포기를 또 하고 가야겠죠. 근데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개인의 선택이니까 뭘 하더라도 알았어 후회하지 않게 잘 했으면 좋겠고 카타르 메시라고 하는데 카타르 이제 그만 좀 벗어나지. 왜냐면 한 7년 넘게 뛴 것 같은데 보니까 카타르에서 오래 뛰었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 카타르에서 사비를 제치고 상도 받을 정도면 사비가 2위하고 얘가 1위 하더라고. 그 올해 선수상 그거에서 인기가 많아요. 거기서는 인정을 받고 있고. 남태희 사비 검색하면 나올 거야 사진도. 옛날에 그 울산현세 뛰었던 2호가 카타르 리그에서 뛸 때 얘기해주는데 제공받은 집, 차, 집도 수영장 딸린 집, 그다음 차도 이게 정말 최고급 차 해주고 정말 좋게끔 잘 대우해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남태희도 그렇겠지. 남태희 이런 얘기 어디서 했는데 나와서 이런 쭈꾸미님이 50개 후원하셨습니다. 조던 좋아. 링크. 이거 링크 뭐죠? 일단 봐볼게요. 잠깐만요. 어떤 거를 주신 것이지? 이 링크가? 이거 아까 그 쭈꾸미님이 주신 그 링크잖아요. 이거 못 봐요. 왜냐면은 이게 그 방송국 마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SBS 마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MBC 지상파 마크도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이거 아무리 유튜브라도 저는 못 봐요. 저작권이 걸려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도 똑같은 거로 주셨잖아요 저한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안 들으셨나 보네. 아무튼 네. 오늘 남태희 프랑스 리그 이적설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40분 넘어가는 정도의 네,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오늘 좀 빨리 진행했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축구도 보시고 좀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빨리 진행했고, 이거 오늘 한 그래도 20개 넘게 뉴스를 가졌는데, 처음부터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이제까지 뉴스들과 오늘 뉴스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또 피파 온라인이 아니지, 피파 18 선수 카드 오픈하는 것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풀지 등록해 주시면 똑같이 언제든지 생방과 녹화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락사커, FM네이션, 그리고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기사를 발췌하고 있고요.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슬리앙.